왜 보험 처리 안 해주는 거야? 보험 처리 안 해주느냐, 똥 밟은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택시 회사 자체 내에서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험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 택시 회사에서 발목을 잡는 거죠. 벌금 맞게 돼 있어요. 사운이 배째라는 걸 수도 있어. 배들은 왜 그런데냐 도대체. 배째라 그러는 사람들이 회사들이 좀 있으면 배를 째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째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 배째라 그러면 째줘야지 뭘. 자.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좋지 않은 이야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었었죠. 바로 우리 막내 PD 차차가 출고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포르쉐가 안타깝게 사고가 났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작 2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택시기사분과 택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댓글들도 많았고 이런 분위기들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왜 도대체 접수를 안 해주느냐, 왜 택시기사분들은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 택시공제는 그러냐 라는 정말 부정적인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좀 우리가 일반 소비자분들인 저도 포함입니다. 제가 모르는 그런 택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왜 그런 사고 났으면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수소문을 한 끝에 정말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택시 컨텐츠로 우리 택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정말 두 분, 우리 택시TV님과 막가파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TV 택시 컨텐츠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택시TV 진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막가파님.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는 막가파TV 막가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우리가 저번 주에 택시TV님의 라이브에 제가 또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그 채널 가면 저랑 파파게러지님과 우리 또 두 분과 함께 라이브한 그 장면도 있는데요. 제가 좀 우리 막내 PD가 사고가 나면서 그렇죠. 우리 기사님, 택시 기사님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섭외가 힘든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두 분께서 제가 또 컨택을 해가지고 다행히 정말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 채널에 나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막가파님과 택시팀님이 사고를 낸 당사자, 우리 그 기사님은 아니고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용기 내서 나와주셨으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댓글들, 그리고 안 좋은 그런 반응들은 조금만 좀 순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마 이제 이쯤 되면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택시TV님을 저기 지나가다가 봤었거든요. 어디냐면 직업의 모든 것에서. 네, 직업의 모든 것. 13회였나요? 13부? 그런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그때 엄청나게 활약을 해주신 네, 우리 그 택시TV님 김장은님이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저기 그 택시기사들이 무서워하는 손님들. 네, 아니면은 무서운 손님들부터 시작해서 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었죠. 자, 오늘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모르는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로 본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왜 그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 지금 거의 혹시 영상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봤습니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박았는데 그렇죠. 왜 보험 처리 안 해주는 거예요? 보험 처리 안 해주느냐.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조금 아까 이제 저번 영상에서 우파님께서는 조금 혼동을 하셔서 공제조합에서 진행을 안 해주는 것처럼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은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제 회사에서 안 해주는 부분들과 공제조합에서 안 한 부분들을 나중에는 이제 섞어서 얘기를 좀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금 오해하실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 같은데 네네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그 막내 작가님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똥 밟은 거야. 진짜 똥을 밟아요? 네, 똥 밟은 거야. 똥을? 네, 그 유튜브 각이지 뭐 유튜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진짜요? 네. 네네네.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도 택시 공제조합, 그러니까 공제조합은 두 군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법인 택시 공제조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개인 택시 공제조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똑같은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이름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개인 택시들에 대한 보험 사고 처리를 따로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법인 택시들은 또 법인 택시들만의 전국 택시공제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막내 작가 사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택시 공제조합, 그러니까 법인 택시 공제조합 부분들이고 저도 우파님 영상을 보면서 과연 저게 배를 째라는 게 법인 택시 공제조합에서 배를 째라는 건지 아니면 택시 회사에서 배를 째라는 건지 아니면 기사님이 배를 째라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네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7월 5일 현재 법인택시 공제조합에는 사고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100대 0 제가 봤을 때도 100대 0 사고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는 특별하게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할 이유가 없고 가해자 측에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대인번호와 대물번호를 접수번호를 받아 피해자 측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택시 회사 자체 내에서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제조합에서는 제가 오늘 공제조합에서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사고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저희는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사고 처리를 고의로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건 또한 택시 지금 현재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거는 차마 말씀을 그쵸, 좀 못 드리겠어요.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니까. 근데 사고 낸 회사에서 택시 공제조합으로 보험 접부만 시켜주면 나머지 보험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끔 돼 있는데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험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먼저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택시TV 지금 진장은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게 일반 저도 왜 헷갈렸던 부분이 네.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났어. 네. 그럼 운전회사에 알겠습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접수하면 끝나요. 그렇죠. 여기서 안 해주는 거는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운전자가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이 보험회사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택시랑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네. 일반 운전자분들이 과연 이게 뭐 개인 택시가 있고 법인 택시가 있고 택시 회사가 있고 택시 공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험 접수 안 해주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는 뭐 택시 공제나 택시 기사님이 안 해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택시TV님이 이야기한 건 거기에 또 한 단계가 더 단계가 있었던 거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회사.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끼리 사고가 났는데 정말 못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자기가 100% 잘못을 했네. 근데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땡땡 보험회사에 들었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땡땡 보험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사고 낸 가해자가 그 땡땡 보험회사에 나 이렇게 사고를 냈으니 출동을 하든 아니면 어쨌든 처리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이게 보험 처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네. 가해자가 배째고 자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하고 사고가 나면 왜 이렇게 사고 처리가 느리냐, 뭐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불만이 많은데 거의 그 부분들에 대한 80% 이상은 가해 택시 회사에서 발목을 잡는 거죠. 야, 이게 댓글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게 처음에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정말 죄송한, 그러니까 이 택시TV님과 우리 그리고 막가파님 그리고 정말 전국에 있는 뭐 다른 택시 기사님들에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이게 영상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당연히 뭐 택시 공제나 택시 기사님이 안 해주는 거다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대부분이 그냥 거절. 그렇죠. 왜냐면 이 댓글 보면은 뭐 개택, 모기. 저도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그 사고 냈던 기사님은 접수를 해주겠다. 그렇죠. 예, 접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간 회사가 그냥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서울 시내의 법인 택시 회사들은 그 운전 중에 일어나는 모든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를 하면 벌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비용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부속 비용을 내놔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혼자서 담벼락에 들이받았으면 차 고치는 값을 내놔라 이런 걸 애당초 못하게끔 법으로 서울시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기름 너 너무 많이 뗀다 기름값 내놔라 이런 거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자기가 비용 부담을 안 하는데 굳이 사고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또 본인 입으로도 또 해주신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네네네네. 그래서 좀 희박한 부분들인데 이제 회사 측에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그 사고 냈던 법인 회사가 네. 공제조합에서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공제에서도요? 네, 공제에서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야, 이게 근데 진짜 저도 네.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네. 이게 그 비난의 화살이 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기사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리고 공제에서도 안 해주는 것도 공제도 아니고 아니고. 그 회사에서 왜냐면 그러면 왜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아,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그 아까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을 똥밟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법인 택시들도 사고를 내면 이제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택시 회사들도 있는가 하면 오, 네네네. 애당초 배째라는 걸 모토로 내가 볼 때는 사운이 배째라는 걸 수도 있어. 아,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뭐 사고가 나면 일단 배부터 째고 보자. 아, 배부터 그냥 째고 일단 보자. 예. 일단 좀 째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사명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다고 그렇죠. 바꿔라니까. 야, 이게 또 들어오겠죠. 네, 또 들어오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공제조합에서도 그러고 제가 또 다른 법인 택시 회사의 사고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걔들은 왜 그런데냐 도대체 이렇게 그런 반응이에요? 녹음 파일도 있어. 걔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사훈이 배째라가 아닐까.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택시TV님과 막가파님 오면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전에 우리 영상을 찍었을 때도 그러니까 정말 대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실제 저희 보험회사 저희는 이제 땡땡 뭐 자동차 보험회사인데요. 거기에 통계치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배를 째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한 10명이 이렇게 되면 그 중에 한두 분은 진짜 안 받는데요. 받는데. 그냥 안 한대요. 야, 더럽고 치사해서 귀찮으니까 야, 그거 얼마나 해?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왜냐면 그 뭐 도장 이렇게 하면 한 10몇만 원 끝나니까 야, 이러고 많은 경우가 많대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지금. 노리는 거지. 와, 이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지금 계속 접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네. 택시기사님은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과 공제가 아니라 이 택시 회사에서 높은 확률로 대부분 거부를 한다. 네. 그럼 공제나 기사님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사님이 거부하는 경우가 개인 택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는데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있겠어요? 굳이? 그럼 공제에서는요? 공제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럼 보험회사끼리 그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싸워야 될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6대4가 나오든 7대3이 나오든 그 부분들은 사제보험이든 뭐 그건 마찬가지로 전국 택시공제조합이나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아니면 일반 사보험들이나 셋이서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위한 싸움이지 그 부분들을 야 7대3이다 나는 안 할랜다 이러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배째라 그러는 사람들이 회사들이 좀 있으면 배를 째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째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서 배째라 그러면 째줘야지 뭘. 자. 예, 안 그래도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 렌터카 하신 분이 나와서 맞아요. 네. 얼핏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2천만 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 징벌적 과태료가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그 택시공제조합하고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하고도 물어봤어요. 야, 사보험은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의 과태료가 존재한다는데 우리도 그걸 해당이 되느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 사보험들은 금감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아요. 네네. 근데 택시공제조합이나 버스 화물공제조합이나 아니면 저희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감독기관이 달라서. 네. 그래서 혹시라도 국토부나 아니면 금감원에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르냐라고 네. 물어봤죠. 네네네. 그랬더니 그거는 자배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아, 똑같이. 네, 똑같은 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촌놈 겁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맞아요. 우리는 공제조합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좀 있는 듯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를 째주면 됩니다. 자, 정말 우리 어렵게 두 분을 모셨거든요. 앞쪽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그럼 이제 사후.
타고 정말 타고 정말 배째야, 배째, 나 배째 이러는데 네. 어떻게 배를 찌는지 어떤 메스를 들이대는지. 그렇죠. 그렇지. 한번 우리 두 분을 모셔놓고 한번 이야기를 식감이 한번. 잘 듣는지 아니면 과도가 잘 듣는지. 사심이 잘 듣는지. 네, 사시미가 잘 듣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 광고 보고 가실게요. 우판물에서 단독 이벤트 로벤트 에어로가 본품 이벤트 1+1으로 진행되니까요. 얼른 구매 많이 해주세요. 클릭 클릭. 자, 지금 우리 우파님, 막내 작가님은 지금 그 네. 자차로 해결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런 네네. 프로세스를 밟아 가시는 과정이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택시하고 개인 택시든 법인 택시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택시 쪽에서 배를 째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기업끼리 서로 간의 구상권이라는 부분들은 먼저 지금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정리를 하고 네. 법적으로 민사로 뭐 그 택시 회사가 됐든 아니면 공제조합이 됐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사기업끼리 어쨌든 해결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있다. 그럼 과태료를 먹게끔 하려면 네. 그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보면 피해자 직접 청구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네네. 그거는 저번 영상에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교통사고 확인원 네. 그거 확인원과 택시 공제 조합에 보시면 네. 홈페이지에 보면 이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첫 네. 번째 장은 이제 그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고 네. 두 번째 장은 이제 그 사고에 대한 직접 청구서에 대한 부분들이고는 네네네. 제가 직접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뒷장은 이제 개인정보동의서 요 부분들만 청구하셔서 여기에 경찰서에 사고 확인서만 내놓으면 네. 그래서 공제조합에다가 접수를 시켜주면 네. 택시 회사에서 배를 째라 할지라도 강제 접수가 일단 시작이 됩니다. 강제 접수가 시작이 되고 네. 거기에서 조정을 응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국토부에서 개입해서 너 그러면 과태료를 먹을래? 이걸 정리할래?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죠. 네, 물론 이게 불편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택시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택시들은 그러지 않고 네. 보통 보면 서울 시내 한 230여 개 정도 법인 택시가 와, 있어요. 되게 많네요. 근데 그 중에 10%만 배짜라라는 사운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 네. 20개 정도 그렇죠, 되잖아. 20개 정도.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소속된 법인 택시 회사들 차량들이 100대씩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 시내 2,000대가 깔려서 그런 배짜라의 모터로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게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들도 좀 귀찮다. 그럼 먼저 민원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제 절차로 들어가시면 될 텐데 우리 지금 네. 우파님 같은 경우는 이미 저쪽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거부를 했고 서로 간에 뭐 감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우파님 같은 경우는 바로 배를 째러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민원 신청을 하시고 네. 민원 신청이 받아들이면 국토부에서 보험사고진흥원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그 회사에 대신 연락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들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세요. 한번 막아보기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10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차로에서 불법적으로 유턴한 차량이 저는 직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은 거거든요. 아, 막가파님을요? 네, 그렇죠. 네.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저도 몸이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한 2달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또 타 유튜버 분들이 하도 이게 뭐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뭐 이거는 뭐 맞아요, 몇 대 맞아요, 몇이다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거는 잘만 하면 10대 0 가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요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쪽 보험사와 이제 택시 공제 보험이랑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싸우잖아요. 네. 이렇게 나온 게 9대1 9대1이었거든요. 아, 9대1 9대1.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옵니다. 9대1 합의하실 거냐? 그러면 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네. 이제 귀찮으니까 그죠. 네, 10대 0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대1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어떤 답변이 들어왔냐? 저기 택시 회사 사장님께서 6대 4 아니면 안 하겠다. 그 택시 공제랑 우리 그쵸. 보험사에서 9대1로 하자. 네, 9대1 9대1 딱 하자 이랬는데 오케이 나도 오케이 했는데 택시 회사 사장님이 6대 4 아니면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대부분 아마 택시랑 사고 났을 때
아마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뭐- 9대1, 9대1 맞는데 택시 회사에서는 6대4 하냐면 안 해준다. 그러니까 약간 그 분쟁 비율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택시 기사니까 아는 거예요. 저 택시 회사랑 사고가 나면은 택시 기사도 지금 저런 싸움이 네. 벌어서요. 택시 기사도 우리도 밟아. 똥은 우리도 밟아. 그러니까 똥은 누구나 밟는 거예요. 누구나. 기사님이랑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경찰서에서도 이래요. 택시랑 사고는 골치가 아프다 하는 게 이 경우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사고가 나보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거든요. 네. 조사를 받고 이제 확인은 저도 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수사관님께서 그거를 알려줘요. 분쟁심의위원회가 뭐 어디 있으면 이거 카메라 찍어 가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 그거는 근데 자차가 있을 경우에만 그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택시고 자차도 놓고 이거 분쟁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쳐보니까 한 2018년부터 이제 약간 국토부에서 이제 공포를 했더라고요. 어떤 걸요? 공제조합이 이제 하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분쟁 그 센터를 하나 민원센터를 만들어버리겠다 해갖고 했더니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국토부 사이트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찾아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민원센터가. 이제 거기를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원을 걸 거냐? 민원을 걸면은 공제조합 그 직원에게 약간 불이익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인 사장이 그러는 건데, 그죠. 그 공제조합 그 직원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해결이 끝이 안 보이니까, 하겠다 하고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가 옵니다. 방법을 알려줘요. 일단은 보험사에 네. 법률 자문을 구해라. 그리고 그 자문을 들고 소송을 걸어라. 결국에는 소송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런데 이것조차 몰랐으면은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평생 갔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해결한다고 한들 아마 변호사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돈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300만 원 주고 분명히 소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9대1. 네, 그렇게 이제 판사님께서 정해주죠. 아. 네. 그리고 누가 봐도 6대4가 아닌데. 그쵸. 네, 누가 봐도 6대4가 아닌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쟁 같은 거. 오히려 지금 보면 우리 막내 PD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걸 박아서 뭐 과실의 비율을 그건 없어요. 없으니까 오히려 이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더 이 경우가 훨씬 쉬운 네. 경우죠. 왜냐면 이거는 교통 확인 서약서라고 하나요? 네. 그걸 받아도 입장 교통 기각이 사고는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사실 확인서니까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뭐 6대 4냐 9대 1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분쟁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네네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는 거지. 원래 근데 나쁘긴 그쪽이 더 나빠. 그쵸. 여기는 아예 그냥 배를 아예 째라는 그냥 거고 그냥 째고 배를 또 그게 저기는 그래도 내가 편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성의를 하고 그런데 과실상계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몰라 그러고 자빠진 거잖아. 그죠. 그냥 아니 안 해줘. 니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막가파님과 택시티미님이 와서 진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좀 비난의 화살이 가야 되는 게 엉뚱한 곳으로 가서 기사님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사고건만 놓고 보면은 그렇죠. 기사님이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저도 들어보고 저도 좀 알아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택시 회사에서 안 돼. 이런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하다. 비일비재해요. 와 그런 게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진짜 오히려 더 꿀팁입니다. 어쨌든 그 사고에 대한 프로세스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 정말 어렵게 섭외한 우리 택시티미님과 막가파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또 많아요. 그건 이제 이 다음 편에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고 여기서 지금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택시티미님과 우리 막가파님이 좀 우리 독자분들 우리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뭐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종사자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많이 못 드리는 건 솔직한 얘기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택시가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 같으면 그냥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만으로 택시가 구성이 돼 있었다면 지금은 가맹 택시라고 그래서 노랗고 까맣고 뭐 초록색이고 이런 택시들이 많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택시업계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 택시업계가 친절에 대한 부분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따뜻한 시선으로 택시를 바라봐 주시면 저희가 여태까지 실수하고 많이 잘못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따뜻한 시각으로만 좀 바라봐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서 많이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말씀하셨네. 네, 저희 택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지금 국토부 쪽에서도 이제 이런 보험 같은 관련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고 저도 이제 6년 차밖에 안 됐는데 6년 전에 택시 할 때와 지금 택시 할 때는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또 택시 기사님들도 연령층이 좀 평균 연령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따라가는 게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좋은 택시 문화로 좀 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처럼 이 택시기사님들이 이제 네. 어느 한 가정의 가장 될 수도 있고, 진짜 뭐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네.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으로서를 대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의 댓글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 좀 질타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을 달아주시면 네. 우리 막가파님과 택시팀님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거고요. 네. 거기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그런 콘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막가파님 그리고 택시TV님 채널로 넘어가서 영상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한번 우리 두 분 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